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작살 나겠던데요. 얼마나 작살 날까요?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0년 묵은 비트코인 14만 개가 풀린다. 깜짝 소식에 술렁대고 있다. 2014년 해킹 공격을 입고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오는 7월 채권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상환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준비해왔고 내달 초부터 진행이 된다. 그래서 상환 계획이 알려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급락한다. 시장의 기본 논리,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 뭐예요?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단어 수요, 공급의 논리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 올랐고 지금도 공급 부족이라서 집값 오를 거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수요 공급의 논리이지 공급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준 상황이라서 매물이 쌓인 거죠. 그런 부분인 거고 수요 공급의 논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수요가 많아지면 매도 우위가 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공급이 많아지면 매수 우위가 되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14만 개가 묶여 있어요. 그냥 대략 잡읍시다. 총 한 100만 개가 있다고 해볼 때 14만 개가 물려 있고 86만 개가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비트코인에 막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90만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죠. 근데 얘가 계속 물려가지고 안 풀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긴축장에서도 가격이 뜨니 뭐니 이런 게 나왔는데 얘가 풀려 나온다는 소리예요. 묶여있던 게.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더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여기에 이게 10년 동안 물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저 14만 개의 비트코인이 계속 안 나오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공급된 것 중에서요. 안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절대 안 나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에서. 그런 경우 있었죠.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였는데 실제로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비트코인은 쓰레기장을 뒤져서 그걸 찾았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여가지고 쓴 돈보다 손실이 더 컸다. 근데 그렇게 나라면 비트코인이 다시 나오겠어요? 그 공급이 있다고 가정하고 가격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근데 이 10년 동안 물렸던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격이 6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채무를 갚는데 충분한 물량이다. 즉 반대로 저렴한 채무를 갚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요. 내가 가격이 떨어지면 팔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상방 요인이 되겠냐. 그래서 전문가 엇걸리는데 어디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당 물량이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데까지 매도하라고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공급이 쏟아져 나오니까 된다. 그리고 이거는 또 반대로는 한꺼번에 매도할 가능성은 작지만 그래서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된 자금의 절반 이상이 한 번에 무효화 되는 것과 같다. 근데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뭐 여기 보면은 외국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비트코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쳐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코인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유동성 지표라서 긴축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완화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시중에 자금이 완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금리 인하.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이 용이해지고 대출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면 시중 유동성 증가로 자산 상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거짓이냐면요. 2020년
부터 생겨난 현상에서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자산 시장이었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이다. 코로나 터지면서 자금이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풀렸던 그 자금이 위험자산인 주식, 그 다음에 위험자산인 부동산,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한계를 맞이했으니까 그게 이제 코인 시장까지 들어간 거고, 그게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 거죠. 사실 코인이라는 건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가상화폐적 기능은 거의 없었죠, 당시에. 오히려 불법적인 부분에 많이 쓰였었고, 그 전에 2017년에 비트코인이 튀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터진 일이었죠. 그런 건데 요 시장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완화가 됐던, 금리 인하가 됐던 시기를 한번 봅시다. 94년부터 인상해가지고 9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내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97년에 터지고 나서 금리 엄청 내리죠. 자, 2001년부터 나왔네요. IMF 때는 안 나오니까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이때 막 금리 내렸죠. 닷컴버블 터져서. 자산시장 붕괴하고 있었죠. 이때 금리 내린 것은 닷컴버블이 붕괴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주식이 터진 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던 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내렸죠. 그러면서 금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막 집값 올라갔죠. 오히려.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잖아요. 금리 올리는 시기에 집값이 올라갔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 금리 올리면 집값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리는 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야 집값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금리 급격히 내렸죠. 집값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자산 코인이 올라간다. 뭐 주식이 올라간다. 보통 금리 인하는 언제 들어가요?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금리 인하를 왜 해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부채가 늘어날 때 금리 인하해가지고 부채를 더 늘릴 이유가 뭐가 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시기 때를 보면요, 미국은 거의 금리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미국 금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고, 경기가 침체됐다는 소리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주식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부동산, 코인 제로성 게임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요,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 유동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건요,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자산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안전자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왜 예외냐? 기업이 성장을 하죠. 이게 생산성이죠. 반대로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이 들어가더라도 그 유동성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요, 생산성이 있나요? 코인이 생산성이 있나요? 코인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엄청난 에너지와 막 전기 엄청 써가지고 코인을 캐요. 이 코인이 무슨 영향을 주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가만히 냅두면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일은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건물이 점점 더 최신식으로 변해요. 건물이 자가 발전해요. 요즘에 뭐 스마트 단지들 하는데, 스마트 단지들 하면은 거기에 있던 그 단지의 성능이 뭐 갤럭시 3에서 갤럭시 지금 뭐 24까지 막 성능이 발전을 해요? 아니죠. 그냥 유동성이 들어가서 올리는 거예요. 이 유동성을 가지고 다른 생산성 있는 데다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환경은요, 금리 인하나 그 다음에 또 유동성 풀기, 양적 완화, 이런 것들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요, 경기 침체 자체가 잡아먹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하더라도 오히려 이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지금 위험자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코인 통해서 돈 버시는 분들 있습니다. 돈 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을 내가 주도할 수 있냐? 주도할 수 있는 건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스크라든가 돈 남은 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굉장히 좋죠. 제로성 게임은요,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입니다. 도박처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도박장인데 100만원 들고 온 사람이랑 10조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한다고 해봅시다. 올인해요. 똑같이 걸어. 땄어요. 또 걸어. 땄어요. 또 걸어.
땄어요. 또 걸어. 9승 1패만 하면 얘는 전재산 날리는 거고 10번 중에서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이기면 이쪽에는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코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흐름에 내가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 흐름 타고 들어가서 한탕 걸고 빠져야지? 이런 거면 모를까? 한탕 걸고 빠진 게 아니라 코인 넣어놓으면 부동산처럼 계속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거기에 지금 악재까지 떴죠.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멀어지고 있죠. IMF에서는 오히려 올해 한 차례도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다시 들썩일 만한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유가, 페트로달러도 끝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환율도 뛰고 있고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이런 거라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 때 어떻게 빨 타가지고 자산으로 인정받았지만 자코인은 그냥 사기의 온상인 거고 아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폰지 사기 뭘로 했어요? 버블 또 뭘로 나왔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주식 같은 걸로 많이 했었죠. 튤립 버블도 나왔었고 그렇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가라앉은 보물선을 찾아서 한다 해놓고서 폰지 사기 하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많이 했었죠. 앞으로는 주식으로 할 필요 없다. 코인이 그게 대체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아마 이더리움 이런 걸로는 안 할 거예요. 잡코인으로 하지. 이 코인이 상장만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폰지 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